레이아웃과 템플릿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플로우 사이트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까지 딱 하면 대시보드로 접속이 됩니다. 자,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면 여기 사이트 탭과 튜토리얼스 탭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뭘 해보겠다? 사이트 탭에서 새롭게 사이트를 추가하고 레이아웃과 템플릿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 사이트 클릭을 해서 새롭게 사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클릭을 하면 사이트를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스타터 템플릿이 있고요. 비즈니스 스타터 템플릿도 있고 스토어 스타터 템플릿도 있는데, 자, 우리는 아예 비어있는 블랭크 사이트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클릭을 하면요. 사이트명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할까요? My First Web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site 하면 우리의 처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이킹이 팝 해가지고 막 요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add elements 패널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elements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면 스타터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팀도 있고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기본 템플릿이 있는데요. 자, 저는 네브바 로고 레프트라는 요 템플릿을 끌어다가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했더니 왼쪽에 요 내비게이터라는 요런 탭이 있거든요. 요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바디에 뭐가 추가가 됐다? 네브바 로고 레프트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드에서 레이아웃으로 와서 스타터 라이브러리에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히어로라는 이러한 템플릿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거 두 번째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머리글도 있고 단락도 있고 버튼도 있는 이러한 히어로 템플릿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내비게이터로 가면 처음에 추가했던 내부바가 위쪽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 히어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레이아웃으로 가서 히어로가 아니라 푸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푸터로 가면 이렇게 푸터 템플릿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요 첫 번째 거를 당겨다가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 푸터가 아래쪽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뭘 해본 겁니까? 자, 위쪽에 이렇게 내부 바를 추가했고요. 가운데는 히어로, 바닥 쪽에는 푸터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 푸터 레이아웃 형태로 화면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러한 템플릿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변경을 좀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컴퍼니 로고라고 있는데 이 로고의 크기를 뭐 키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로고의 내용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로고를 우리가 직접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탭을 하나 열어 가지고요. 디자이너라는 툴을 쓸게요. designer.microsoft.com 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짜니까요. 쫄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 주시고요. 자, 로그인이 되었다면 여기다가 어떤 문구를 넣어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스킵하고요. 자, 일단은 로고의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자, 여기 리사이즈라고 있죠. 크기를 변경해 줄게요. Create a custom size. 자, 우리의 입맛대로 사이즈를 변경해 줄 건데 뭐 한 100픽셀 정도의 가로폭에 높이 하이트는 180 정도의 픽셀로 잡아주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립 사이즈 앤드 리플레이스 해주면 자, 이렇게 로고를 만들 그림이 길쭉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누르고 에딩어 헤딩 이렇게 해주면 글씨가 들어가죠. My first 웹사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80, 88, 96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딱 안 들어가죠. 요게 너무 글씨가 커서 그런데 요거는 굵게 하지 말고 얇게 하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 딱 해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다운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PNG로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러면 로고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웹플로우 디자이너 편집 툴로 와가지고요.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누르면 지금 이미지가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업로드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줄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늘려줄 수도 있을 건데 손으로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오른쪽 CSS를 변경하는 창을 통해서 위스와 하이트를 조정해 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스를 한 220 픽셀 정도로 이렇게 뿅 해주면 다음과 같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150 정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240 정도로 해볼까요? 뿅. 오케이. 자, 이렇게 240 정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템플릿, 내부바 템플릿의 로고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요 피처나 유저 이그젠플이나 프라이싱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이트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맞춰서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히어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이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고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홈페이지 제작 쉼표 그리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시고요. 5분 컷 가능.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 있게 헤딩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로 가서 요 단락에다가 또 글씨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뽕파기와 함께 만드는 아만의 첫 웹사이트. 아무것도 몰라도 비전문가도 쌉 가능. 옆집 초딩도 만듦. 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어로의 헤딩과 패러그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이미지 지금 기본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집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탭을 하나 열어 주시고 ondraw.co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와서 서치로 와서 웹사이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무료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 받아 가지고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았다면 여기로 와서 이미지의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방금 다운받은 요거 SVG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 푸터도 좀 꾸며 볼게요. 푸터에서 컴퍼니 로고 똑같이 있는데 이것도 컴퍼니 로고를 바꿔주면 되죠. 자, 기존에 있는 로고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근데 요 이미지 로고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오른쪽 패널에서 사이즈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220 위스로 딱 주면 이렇게 줄여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바꿔주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요 이미지 로고 같은 경우에 배경이 흰색인데 푸터는 약간 은은한 색깔이 뭔가가 들어가져 있어서 배경색이 달라서 구분이 되죠. 자, 요것만 또 우리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푸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죠. 요 백그라운드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F5, F7, FA로 되어 있는데 얘를 화이트로 바꿔주면 돼요. 화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을 딱 해주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왼쪽에 보면 뭐가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패널인데요. 자, 여기 플러스 밑에 박스가 있고 박스 밑에 뭔가 줄 표시 같은 게 있죠. 이게 내비게이터 패널입니다. 자, 요 내비게이터 패널은 뭐냐? 어떤 요소들이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위쪽에 바디가 있고 내부바와 히어로와 푸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 헤딩을 클릭을 딱 해보면 갑자기 뭔가가 펼쳐집니다. 자, 이 헤딩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템플릿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조각들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어로 헤딩 레프트 안쪽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를 열면 히어로 래퍼라는 게 있고요. 자, 히어로 감싼 래퍼 안쪽에는 히어로 스플릿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히어로 스플릿 첫 번째는 요 왼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히어로 스플릿 두 번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히어로 스플릿 첫 번째를 열었을 때 거기에 H1과 P와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찾아 들어가는 게 뭐다? 내비게이터다 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든 이 사이트를 웹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퍼블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위쪽에 퍼블리시 사이트라는 이러한 버튼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클릭을 딱 해보면 자, my first web ade826.webflow.io 라는 이러한 주소를 가지고 홈페이지가 퍼블리시, 즉 인터넷에서 보이게 됩니다. 뭐를 누르면 퍼블리시 투 셀렉트 도메인스라는 거 누르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해당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보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뿅. 자, 그러면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준비가 다 끝나서 퍼블리시가 완료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주소로 진짜 접속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다음과 같은 도메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주소를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도메인 주소가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아웃과 템플릿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자,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자, 먼저 헤더부터 레이아웃을 가지고 위쪽 내비게이션과 아래쪽 푸터를 만들어 줬고요. 그 안쪽의 내용을 히어로로 채워줬습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템플릿을 간단히 끌어다가 집어넣을 수 있었고요. 그 템플릿에 뭐 로고를 바꾼다든지 헤딩을 바꾼다든지 단락을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또 푸터의 요 배경 색깔도 변경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과정까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케이.